자, 축척 변경할게요. 축척 변경. 네, 반드시 나온다 했습니다. 네, 한 문제 나올 텐데 거기 그 기본서에 보면 8번 축척 변경 뭐로 돼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27, 28, 29, 30, 31, 32, 33 돼 있죠. 아마 내년 기본서는 거기가 뭐로 돼 있을 것 같아? 34 왜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자, 축척 변경. 자, 이게 거기 이제 시작할 텐데 축척 변경. 자, 의 이렇게 돼가지고요. 자,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살짝씩만 바꾸겠습니다. 자, 앞으로 자 축척 변경이 딱 뜨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축척사 이러면 돼. 뭐라고요? 축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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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척사. 축척사라고는 절이 있나 봐. 축척사, 축척사 이러시면 되고. 자, 뭐가 막 쭉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자, 의가 뭐냐면 확대시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확대. 이걸 축척 변경이라 하고 자, 도면이 두 개가 있는데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잖아요. 근데 어디 지적도를 확대시킬 거냐면 도면을 지적도입니다. 도면 중에 지적 도면을 뭐 시키는 거야? 확대. 그러니까 확대한다는 건 작은 걸 크게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좋은 말 나왔네.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떻게? 작은 걸 어떻게? 크게 뭐 시키는 거예요? 확대시켜서 등록하는 걸 우리가 축척 변경이라고 한다. 개념이 뭐 하는 거예요? 확대. 왜 하는지만 알면 돼요. 왜 이걸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면 좀 쉽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자, 요건 있는데 자, 실체 요건. 자, 우리 거기 가보면 아마 돼 있을 텐데 자, 그들 일단 적어드릴게요. 제가 거기 기본서에다가 적어봐요. 잦은 토지 이동으로 인하여 그랬나요? 그 박스에 보면 요건에 잦은 토지 이동으로 인하여 밑줄 쫙 그어보세요. 거기다가 잦은 토지 이동 그걸 빈번한이라 그러는데 그 토지 이동 사유가 있는데요. 토지 이동 사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토지 이동이 신규 등록 전환 분할표 쭉쭉쭉 있었잖아. 그 중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분할을 의미하는 거예요. 분할. 뭐라고요? 분할. 그러니까 빈번한 잦은 토지 이동으로 인해 분할로 인하여 한 필지 규모가 작아서 소축적으로는 지적 측량 성과란 말이 결과거든요. 이 뜻이 결과야. 결과. 자, 지적 측량 성과 결과의 결정이나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가 곤란할 때 확대시켜라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잠깐만요. 자, 두 가지가 좀 필요한데 축적 변경은 확대를 시킨다 이랬잖아요. 도면을. 그런데 절대로 안 합니다.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 그게 머릿속에 박혀야 돼. 이론상 하는 거지 실제 지적소관청에서는 절대로 축적 변경할 일이 거의 없어. 들어보면 알아요. 안 한다. 이론상 한다. 왜 그런지는 금방 드러날 텐데 이걸 그대로 가져가 보면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땅이 있는데 우리 땅은 이 토지는 끊임없이 뭐가 됩니까? 분할이 되지. 나눠지잖아요. 분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토지가 분할이 되는 것은 이게 주로 보면 비싼 땅일수록 잘게 쪼갤 거예요. 근데 임야는 덩어리가 크잖아. 임야 나눠서 뭐하게. 그러니까 임야도에선 일어나지 않고 자, 빈번한 토지 이동을 했으니까 지적도일 거고 자, 토지가 이렇게 분할이 됐어요. 봐보세요. 그러면 이 땅 봐봐요. 이 땅.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 땅. 요거죠 이게. 이 땅. 이 땅에 대해서 다시 분할 신청이 들어왔다고요.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자, 근데 분할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지? 지적소관청 공무원은 이 도면을 가지고 와서 자 어떻게 해야 돼? 가지고 와서 선을 그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도면이 이게 너무 작아. 너무 작잖아 지금.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선 긋기가 힘든 거예요. 돋보기 가지고 할 거야? 선 긋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크게 뭐 확대를 시켜요. 그래서 이게 크게 이렇게 확대를 시켜서 선 긋겠다 이거예요. 이걸 크게 확대를 시켜서 선 그으려고 축척을 변경한다, 확대시킨다 이런 뜻인데 안 한다니까요. 할 필요가 없지. 왜 그러냐면
지금은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는 지적공부가 다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네이버에서 길찾기 같은 거 할 때 저도 그렇지 방금 하고 계시잖아. 저도 말이죠. 처음에 우리 학원에 올 때 그 주소 알려고 그래가지고 그 지하철역을 봤거든. 전철 타고 와야 되니까. 근데 처음에 네이버 할 때는 작아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어떻게? 확대시키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면을 확대시킬 게 아니라 전산화가 돼 있으니까 컴퓨터상으로 그냥 어떻게 확대면 돼. 그냥 확대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안 한다고. 근데 이론상으로 지금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머릿속에 그릴 때는 너무 작아서 선을 그을 수가 없어. 이 상태로는. 그러니까 뭐 시켜서 확대. 도면을 확대시켜서 선 그리려고 확대시킵니다. 축적 변경. 이해됐습니까? 자, 두 번째가 또 하나 있는데 동일한 지번부여적 안에 서로 다른 축척의 제도가 있다. 그래서 통일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축척 변경은 왜 합니까? 왜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정확하게 적으려고. 정확하게 선 그려고 정밀성이. 또 한 가지가 무슨 성? 통일성. 그런데 이건 그나마 좀 일리가 있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야. 자, 여기는 말이죠. 축척이 1000분의 1이야. 축척이 같은 지역인데 동인데 근데 이 지역만 축척이 1200분의 1 쓰고 있다니까. 축척이 같아 달라. 달라. 그럼 여기만 1600 쓸 리가 없으면 좀 그렇잖아. 통일을 시키려고 너 이리 가라 이거야. 축척 변경.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축척 변경이란 어디서 일어나고? 지적도에서 일어나고 어떻게? 확대시키는 거예요. 왜 확대를 시켜봐야 돼? 왜? 못 적으니까 정밀성 통일이 안 됐으니까 자 축척을 바꾸겠다 변경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요건. 자 다시 그러면 이제 그 밑에가 있는데 자 절차적 요건을 했단 말이에요. 절차적 요건. 저 보세요. 축척을 변경한다는 말은 어떻게 된 거예요? 봐보세요. 작은 걸 크게 확대죠. 확대.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틀어질 것 같냐면 여러분들 우리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계신 분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옷이 44를 입었거든. 옷 사이즈가. 근데 현재 88을 입어. 현재 2배가 됐죠. 그래서 근데 그 잘 안 버리는 성격이 가지고 저는 그 아가씨 있을 때 입었던 청바지가 있는데 그걸 뭐 봐봐 옷을 그 몸에 그걸 넣으면 터져버리고 그잖아 이게 살이 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요렇게 나 이 동영상 우리 와이프가 보면 나 죽일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뭐가 되는 순간에 확대가 되면 틀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자, 원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만 해봅시다. 이게 갑이고 이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뭐가 되면 확대가 되면 경계가 틀어진다면서. 그러니까 이 경계선부터 틀어질 거라고요. 그럼 어떤 원리가 되는 거냐면 경계선이 틀어진다는 말은 면적의 증감이 생기는 거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갑은 땡큐죠.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누가 면적이 줄어? 어느 면적이 줄 거잖아. 그러니까 축척을 변경한다. 확대를 시키면 100% 경계가 틀어질 거고 경계가 틀어지면 면적의 증감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봐봐. 얘는 땡큐지만 얘는 어쩌라고. 그러니까 축척 변경하는 순간에 그 적은 무조건 분자 발생이야. 여러분이 만약에 의리라고 해보세요.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니까 축척 변경하는 순간에 경계 다 틀어져 분쟁 발생이 돼 시끌시끌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할 수는 없고 토지유세자 몇 분의 몇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만 축척 변경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해줄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아. 3분의 2 동의를 받기가 쉬워? 불가능한 일이야.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인데 안 해줘. 자 동의가 필요해? 그걸로도 안 돼요. 그리고 축척 변경위원회 의견을 거쳐야 된다. 또 기억할게. 축척 변경에서는 깡패가 있는데 축척 변경위원회가 깡패입니다. 깡패 집단이라고. 실제가 아니라. 다시 자 축척 변경위원회가 뭐라고? 깡패야. 지네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연상을 하고 있어야 뒤에가 쉬워질 건데 그러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되고 축척 변경위원회 의견을 거쳐야 되고 이걸로도 안 돼. 시끌시끌 할 거거든. 봐보세요. 어떻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도 떨어져야 돼. 봐보세요. 여기가 인천시, 여기가 좀 서구라면서. 그죠? 서구 왕길동. 그럼 왕길동의 지적소관청이 어디예요? 서구청이지. 얘가 지적소관청 아닙니까? 그럼 자 서구청에서 여기를 축척을 변경한대. 그 면적이 틀어지겠지.
그 면적에 줄어든 사람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어디 가서 따질 것 같아? 인천시청 앞에 가가지고 팻말 두고 막 인천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난리도 아닐 거거든. 몇백 명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축척을 받게 되면 여기서부터 경계선이 틀리면 다 틀어질 건데. 그 면적이 부족한 줄어든 사람들은 한 100명, 200명 가지고 맨날 인천시장 앞에 가지고 시장 나라 이러면 얼마나 시끄럽겠어. 그러니까 지네들 마음대로 못해. 상급자에 뭐 받아야 돼? 승인. 해줄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아? 절대로 안 해준다고 시끌시끌하니까. 그래서 자, 이 절차 요건이 필요한데 좀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축척 변경이 뜨면 무슨 사라고 그랬어? 축척사라 그랬잖아요. 자, 축척사에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스님의 이름이 동인승이라고. 막 손이 오그라들라게 나도 지금. 자, 축척 변경하면 축척사를 생각하시고 거기에 스님이 한 분 계신다. 그 스님의 이름이 뭐라고? 시작. 동이승 이렇게. 동이승이라는 스님이 계신다니까. 동이승. 동이가 뭐예요? 동이 몇 분의 몇?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하고, 자, 깡패. 축척 변경에 의결 거쳐야 되고, 상급자 승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상의 승인을 받아야만, 자, 축척 변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동의승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리고 자 볼까 이제 절차.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일단 동의승. 누가 동의사 그랬습니까 지금? 그건 축척사고 헷갈리면 안 돼. 축척. 여러분들 그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해주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하 재밌어. 그리고 문제 틀리는 거 나 이거 진짜 싫어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문제를 맞춰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축척사야. 자 스님 이름이 뭐야? 동의승. 여기서 시작이라니까요.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쭉 할 건데 잠깐 나중에 다시 이걸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공부를 하고 제가 정리해드릴게. 자, 이 절차거든요. 이게. 그런데 쪼개봅시다. 처음에는. 자, 동의승인 떨어졌어. 이제 그러면 이제 축척 변경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상상하셔 지금부터. 자, 축척 변경을 시작하겠다고 공고를 해야 되겠지 이제. 자, 그래서 시행 공고를 합니다. 자, 어디다 하라고 돼 있냐면 축척 변경 목적 시행적 및 시행 기간을 웃겨요 정말. 어떻게? 시군구 동리 게시판까지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동리 게시판에 며칠 이상? 20일 이상 공고한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개념 잡아올 때 봐봐요. 축척을 변경하면 뭐 하면? 확대한다 그랬고 확대하면 무조건 뭐가 틀어져? 경계가 틀어져. 경계가 틀어진다는 말은 면적의 증감이 무조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내 면적이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분쟁거리가 되니까 어디까지? 동리 게시판까지 사용한다. 요 말의 의미는 지적법에서 말이죠. 동리 게시판을 쓰는 데는 축척 변경밖에 없어. 전부 다 어디다가 알린다는 시군구 게시판이거든. 근데 축척 변경만 어디까지? 동리 게시판까지 쓴다. 그만큼 분쟁거리다. 분쟁거리. 자 다시 며칠 이상? 20일 이상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자 축척 변경할 거다라고 알리는 거예요. 상상하셔. 자 공고한다. 자 그리고 경계점 표지 설치 그랬단 말이에요. 경계점 표지 설치. 토지 소유자 또는 누구는 점유자는 자,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이게 포인트죠.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경계점 표지 말뚝을 박으라는 소리인데 어려운 말이 아니라 여기를 제가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건 문제 푸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지금 경계가 여기입니다. 이거 축척을 변경하면 뭐부터 틀어진다고요? 봐봐. 축척, 연상해 봐봐. 축척을 변경, 이거지. 그러니까 100% 면적은 바뀔 거야. 경계가 이렇게 틀어지겠죠. 그러면 면적의 증감을 따져보려면 기존 경계에다가 뭘 박아야 돼? 말뚝을 박아놔야, 이렇게 박아놔야 기존 경계는 여기였다. 근데 확대를 해보니까 이게 아니라 선이 잘못된 거야. 여기야? 라고 확인해야 되잖아. 확인하려면 기존 말뚝에, 기존 경계에다가 말뚝을 박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축척 변경 측량을 해봐야 얼마만큼 틀는지 알지. 그래서 기존 경계에다가 말뚝 받는다. 말뚝 받는다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축척 변경하면 제가 뭐라고 그래서 분쟁 발생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관여를 안 하려고 그래. 웬만하면. 하기 싫다는 게 다 드러나 있어.
자, 왜요? 하고 싶어? 니들이 해야.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지적 소관청이 하는 게 아니라 니들 보고 하래.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니들이 원했잖아. 그 니들이 해.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또는 점유자 세입자가 있대. 빌려 쓰는 애가 있대. 그러면 니들 보고 해. 우리는 몰라. 니들이 원해서 우리는 들어주거나 이렇게 한 발 빠지려고 그래. 분쟁이 하도 발생이 되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이렇게 축척 변경하겠다. 봐. 동의승이 떨어지면 이렇게 축척 변경하겠다고 시행공고하고 어디다가 해야 돼? 어디까지 쓴다고? 시군구 및 독립 게시판에 며칠 이상, 20일 이상 공고 때리라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바뀔 거니까 기존의 경계점에다가 말뚝박을 해. 누구 보고 박을 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 보고 하래. 지적소관청이 관여 안 한다고. 됐습니다. 며칠 이내 말뚝 박아야 돼. 30일 내 여기다가 말뚝을 박아놔야 어떻게 경계가 틀어지는지 알겠지 이 소리.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 이렇게 됐는데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 기한 중에는 축척변경 시행장 안에 지적공부 정리와 경계보건 측량은 축척변경 확정 공일까지 뭐 한다고? 정지한다 이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좀 봐보세요. 지금 얘다 말뚝 박았지. 그럼 축척변경 하겠지. 그러면 경계가 바뀌어 안 바뀌어? 경계가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100% 바뀐다니까? 그러면 이 경계는 의미가 있어 없어? 이 경계선은 이렇게 바뀔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 도로 이 경계를 딱 어디다가 지상에다가 다시 선 그어봤자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없잖아. 어쨌든 바뀔 거니까. 그래서 축척 변경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 정지. 어차피 바뀔 거니까 지금 이 경계선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정지. 됐습니까? 의미가 없지. 해보면 뭐예요? 다시 바뀔 건데. 자, 그런데 경계점 표지의 설치를 위한 경계보건 측량은 제외한다는 말이 처음에 여기다가 말이죠. 말뚝박을 하면서 여러분 같으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소관청에서 축척 변경 한다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다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냥 박을 수 없고 측량해야 되거든? 그럼 또 돈 내야 돼. 돈 내가면서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안 한다니까 안 해. 그러니까 지적소관청 속 빠진 거지. 니들이 돈 들여 살아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다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때 말뚝 박을 때 그냥 가서 기분 내키면 띡띡띡 박을 수는 없지. 그러면 여기다 그때도 뭐 해야 돼? 측량. 그러니까 다른 건 손댈 수가 없는데 자 경계점 표지 설치 말뚝을 박기 위해서 하는 측량은 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측량 왜 아무것도 하지 마 정지. 됐습니다. 그런데요. 자 뒤에 봐보세요. 뒤에 봐. 축척 변경에서 깡패가 누구라고 그랬어? 축척변경위원회죠. 얘가 깡패라니까. 그래서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이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딱 이 문장이 보이잖아요. 깡패라니까 무조건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러면 되는 거지. 깡패. 자,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러면 되지. 어떻게 되나요? 봐봐요. 동의승이 떨어지고 이렇게 한다고 시행 공고하고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틀어질 테니까 기존 경계점에 뭐 말뚝박고 경계점 표지 설치하라고 누구 보호라고 그랬어?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 보호하라고 지적소관청에 관여 안 해. 알겠습니다. 30일 내에 설치를 해야 돼. 그럼 나중에 바뀔 거니까 그동안은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 정지. 됐습니다. 근데 말뚝 박을 때 하는 측량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못하게 막아놨다. 에? 자, 근데 깡패가 누구야? 깡패. 축척변경위원회 깡패 의결 있으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축척 변경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청산. 그죠? 자, 잠깐만. 자, 어떻게 왔어? 자, 시행 공고하죠. 자,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뭘 설치해야 돼?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끝날 때까지는 지적 공부 정리를 정지하죠. 그리고 뭘 하면 되겠어요, 이제? 드디어. 자, 봐봐요. 이걸 하려면 다시 경계선부터 확대하면 틀어진다면서. 그러니까 이때 하는 측량을 축척 변경 측량이라고 합니다. 순서가 측량하겠지, 이제. 그죠? 그러면 축척 변경 측량, 즉 이렇게 확대시킬 거야. 선을 그려면 우리 기술로 하면 100% 틀어진다면서요. 그러면 측량을 해봐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 이 선이 이렇게 옮겨온 거잖아. 그러면 면적에 증감이 생긴 거지.
그러면 봐보세요. 갑은 면적이 증가됐고 을은 면적이 감소가 됐는데 문제가 측량해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원도면이 지금 봐봐요. 원도면 이 상태에서 분할이 돼가지고 확대시킨 거잖아. 그러면 이 선은 언제 그어놓은 거예요? 언제 그어놓은 거야 도대체? 1918년도에 일본 애들이 그어놓은 거라고. 근데 지금 2023년도에 축척을 변경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처음부터 지금 잘못된 선 가지고 그런 거잖아. 그럼 다시 빽 다 되돌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그래서 면적의 증감이 일어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갑은 아이고 웬떡이 아니라 증가된 면적만큼 돈을 내야 할 거고 얘는 그냥 땅을 뺏기는 게 아니라 돈을 받을 거라고. 돈을 주고받을 거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무슨 금이라고 그래? 청산금을 주고받는다고. 그래도 분쟁이야. 왜? 얘는 시가로 샀어. 근데 돈을 줄 때는 공시주가로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또 분쟁이지. 안 한다니까요. 출처 변경을. 그러면 결국은 자 봐보세요. 시작한다고 공고했다. 풀어줄 거니까 말뚝 박아놔라. 끝날 때까지 니들 아무것도 하지 마. 정지. 그리고 출처 변경 측량을 해. 그러면 면적의 증감이 생기겠지? 그러면 어떻게 이제 돈을 주고받아야 돼? 청산절차. 그래서 축척 변경의 핵심은 저게요. 청산절차. 돈이 핵심이라고 돈이. 그러면 자 돈을 주고받아야 된다가 이제 청산절차가 되는데 그걸 무슨 금이라고 합니까? 청산금을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재 보면 132페이지가 보면 이제 뭐 청산금 나올 거예요. 봐보세요. 근데 포인트가 어디냐면 자 청산금을 산정할 때 자 지번별 제곱미터 금액입니다. 뭐라고요? 지번별이야. 지번 부여 지역별이 아니라. 자, 지번 부여 지역별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하면은 도시는 무슨 단위로 하는 겁니까? 동이지. 여기가 지금 왕길동이면 왕길동 전체 지가가 같아요? 왕길동 전체의 땅값이 같냐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길동이어도 위치에 따라서 지번별로 지가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축척 변경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증감이 경계 틀어지고 면적이 증감이 생겨요. 그러면 돈을 주고 받아야 돼요. 그걸 무슨 금이라고 그랬어? 청산금. 돈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그 청산금을 계산을 할 때 산정할 때 지번 부여적으로 하면 안 맞겠지.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지번별 제곱당 금액으로 돈을 주고 받는다 이거예요. 청산금. 됐습니다. 자 다시 그 밑에 청산금의 증가 청산금의 증가 면적이 허용범위 이내래. 허용범위 이내래. 그때는 뭘 하지 않아? 청산을 하지 않아요? 그게 어렵지 않는데. 자, 봐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축척 변경하면 확대할 거야. 그러면 경계가 틀어진다면서요. 근데 하고 보니까 경계가 틀어졌는데, 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게 별 차이가 없잖아, 이게. 면적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돈 주고 받기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범위 이내래. 그러면 뭘 하지 않아? 청산하지 않아. 좋습니다. 그런데 축척변경 깡패가 누구야? 축척변경위원회. 그래서 야, 누구의? 축척변경위원회가 의결했어. 뭐 하라고? 청산해? 꼭 해야 된다니까. 그거 깡패지. 됐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깡패를 이길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 누가 이길 수 있냐면 토지 소유자 누가? 전원이 우리 청산하지 않는다 하고 합의를 하면 청산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겠죠? 다시 자 축척을 변경하면 경계가 틀어져요. 그러면 면적의 증감이 생길 건데 그게 별 차이가 없다. 5,000원 이내돼. 그럼 청산 안 해도 돼. 근데 깡패 축변이가 뭐라고? 이 청산해. 그러니까 깡패지.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뒤집을 수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누구? 토지 소유자 3분의 2가 아닙니다. 전원이 깡패를 이길 수 있다 그래야 돼요. 전원이. 그래서 토지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때는 청산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청산금이 이제 산정이 됐어. 지번별 금액으로 얼마씩 했지? 얼마다라고 청산금이 산정이 됐다. 그러면 청산금이 얼마라고 이제 공고를 하래요. 며칠? 15일이야 이제. 15일. 이렇게. 자, 그리고 청산금의 납부고지 수령통지 이렇게 됐는데 봐보세요.
만약에 축척을 변경하고 봤더니 자 이렇게 경계가 틀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가본 면적이 증가죠. 그죠? 그러면 웬떡이 아니라 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청산금이 얼마고 제곱미터 금액이 얼마야? 돈 내라고 납부 거지. 됐습니다. 자, 돈 내라. 그리고 얘는 그냥 땅을 뺏기는 게 아니라 자 부족한 만큼 돈을 받겠지. 그래서 내가 얼마 줄 거라고 통지한다고. 그런데 청산금을 결정 공관날부터 며칠이야? 20일 했다. 며칠이라고요? 20일. 15일 이상 공고하고 그리고 난 며칠 이내? 20일 이내에 자 돈 내라. 돈 줄게. 이렇게 자 납부고지 수용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100% 말이죠. 100%. 여러분 같으면 따질 것 같아? 안 따질 것 같아? 따져 안 따져? 누가 따질 것 같아? 얘도 따지고 얘도 따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한번 예를 해볼까? 시가로 땅을 사놨는데 청산금이 나왔는데 공시지가로 계산해 준다면 따지겠지. 100% 따져 100%. 그래서 몇 월 이내? 1월 이내 지적소관책 이의신청 돈이 안 맞는데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의신청도 받고 자, 그러면 청산금은 돈을 어떻게 낼 거예요? 그랬더니 납부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잘 보셔. 그러면 여기를 지금 지적소관청이 한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게 면적이 증가가 되면 증가된 얘한테 돈을 받아. 받지? 받아서 자 땅이 줄어든 얘한테 준다. 이런 구조라고요. 봐봐요. 받아서 준다네. 뭐라고요? 받아서 준다. 받아서 준다고? 그러니까 6개월 내라고. 자 그러면 받아서 자 지금은 며칠? 야, 네 청산금이 얼마다라고 통장 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돈을 줘야 된다니까요. 6이네. 알겠죠? 같아. 원래 받아서 준다. 그걸 한 통으로 끝내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그러면 차익 처리인데 이게 문제지. 봐봐요. 돈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받아서 준다면서 받아서 얘한테 줄 건데 얘는 조금 주고 싶고 얘는 많이 받고 싶겠지. 100%. 그래서 받아가지고요. 줬어. 근데 남았어? 혹은 부족할 수 있죠. 받아서 준다면서 누가 하는 거야?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지자체지. 지자체. 그래서 남으면 수입, 부족하면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돼요. 남을 리가 없거든. 그래서 안 해. 이렇게요.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까지 해서 돈을 다 주고 받았어요? 그러면 끝난 거야. 무슨 공고? 확정 공고를 때려주면 된다. 그러면 자 언제 확정 공고냐? 확정 공고란 말이 끝났다는 거잖아. 추천평이 언제 끝난가 봐보세요. 언제 끝났다.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 이때. 아하. 축척 변경은 언제 끝나는구나? 돈을 주고 받아야 끝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됐습니다. 자,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 최소한자 직책 없이 축척 변경 확정 공고해야 되고 무지무지 중요한 것 언제 확정 공고 이래 뭐가 있는 걸로 토지에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랬잖아요. 지금까지는 좀 전에 자,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이 분할이야? 그렇지. 등록. 합하는 게 합병이야? 등록이잖아요. 그러니까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는 거라고요.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다.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토지다? 바다를 매립했다니까? 토지단이다. 아직 아니라고. 뭐 등록해야 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적공부에 등록에 대한 효력이 발생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축척병은 안 그렇다고요. 축척병은 언제? 뭐 하는 순간에? 확정 공고하는 순간에 바로 토지 이동 있는 것을 본다. 공부의 등록시가 아니라. 됐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자 잠깐만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해봐봐. 천천히. 자 머릿속 그려보세요. 어쨌든 10월 달에 시험을 볼 거고 그동안 몇 번 더 하실 거니까 출처 변경을. 그러니까 자 개별적인 숫자는 이렇게 땅땅땅 눈으로 익히시면 되는데 전체 하나의 흐름으로만 잡아내면 되겠죠. 자 출처 변경 해봐요. 자 출척사가 있고 스님 이름이 있어. 시작. 동이승. 알겠죠? 자 승인 떨어졌어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출척 변경 한다고 시행공고. 시행공고 어디다가 해야 돼? 어디다가 시작. 밑에 한번 채워봐요. 시군구 및 동리 게시판까지 쓴다. 며칠? 20일 이상 공고하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그러면 100% 뭐가 틀어져? 경계가 틀어져 확대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받으라고? 말뚝 박아라. 말뚝을 뭐라고 그래? 경계점 표지 설치 누가 해요? 누가?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지정소환청이 안에 30일 이내 하라고 돼 있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 그리고 말이죠. 나중에 다 틀어질 거니까 축척 변경 끝날 때까지는 공부를 뭐 정지하지 말라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측량도 하지 말란 거지 지금. 근데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측량을 하면 되지. 됐습니다. 하지 마. 근데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게 깡패라니까. 깡패가 누구야?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이 문장만 기억하면 되겠지. 그러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축척변경 측량을 해요. 그러면 일단 뭐부터 틀어진다고? 경계. 그러면 경계가 틀어질 건데 나중에 청산금을 어떻게 산정한다고 그랬어요? 지번별 재물당 금액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자 지번별로 청산 금액이 다르겠네. 지가가 비싸다 싸다 다르겠네. 그래서 조서를 만들 텐데 이때도 지번별이에요. 이걸 기억해내셔야 되겠지. 지번별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조서를 작성할 때도 지번별로 작성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핵심이 뭐라고? 청산 절차가 핵심이다. 됐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청산금이겠죠. 자, 청산금 산정은 마찬가지 뭘로? 지번별 재부담 금액으로 한다. 됐습니다. 그런데 축척을 변경하고 봤더니 그 면적의 차이가 그게 그러니까 오차 행범위 이내라고. 그죠? 그러면 뭐 하지만 안다? 청산하지 맙시다.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그걸 누가 뒤집어? 깡패. 축척변경위원회가 뒤집을 수 있다니까. 그러면 청산해야 돼. 그걸 또 누가 뒤집을 수 있어? 토지소유자 전원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청산금이 이제 산정이 됐어요. 그러면 얼마라고 공고 때리겠지? 그래서 15일에 공고하라는 거고 그 후에 어떻게? 며칠? 20일 이내에 돈 내라에 돈 줄 거라고 해준다. 됐습니다. 그 통지를 다 받았어요. 받은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내에 돈을 내야 하고 돈을 줘야 된다. 6. 됐습니다. 100% 돈이 안 맡기지 마음에 1개월 내 이신청. 그래서 받아서 준다야. 받아서 준다. 근데 남으면 지자체 수입으로 하고 부족하면 지자체가 부담하라. 됐습니까? 네. 자, 선거 절차 하고 이제 축척병에 확정공고 때릴 거야. 그러면 언제 확정공고는 거야? 돈, 그렇지. 청산금을 지급 다 했다는 거지. 돈 주고 받으면 그때 확정공고한다. 됐습니다. 그러면 확정공고일에 뭐가 있는 걸로?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면 되겠죠. 자, 확정공고하고 자, 공부정리를 이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공부정리 했어. 봐봐요. 오늘 다 배웠으니까. 공부가 정리되는 순간에 거기에 여러 가지가 바뀌었을 거잖아, 지금. 자, 이렇게 됐는데, 일단 토지 표시 봐봐, 불러봐. 토지 표시가 소재, 지. 그래서 제가 앞에서 수업을 할 때 축척 변경을 하면 그 지역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했던 말이. 자, 해봅시다. 자, 뭐부터 바뀌는 거. 일단 경계 바뀌죠. 이거 바뀌겠지.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소재는 안 바뀌겠지. 그 지역이야.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뒤집어 엎는다는 말이 이건 100% 바뀌는 거야. 바뀌었어. 그리고 한 가지 또 지번도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지번은 순차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축척을 변경하면 다 틀어진 거잖아. 그래서 기왕지사 이게 틀어진 거니까 깔끔하게 정리하자야. 그래서 깔끔하게 번번으로 깔아줄 거라고. 그래서 축척을 변경하면 번번 준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목도 이거 정리를 해줘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 사용되는 용도하고 공부상 지목이 안 맞을 수 있어. 그러니까 축척 변경으로 가봤더니 공부상 지목이 안 맞는 거야. 그러면 공부상하고 실제 지목도 일치시킨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줄 거라니까. 이해됐습니다. 이걸 공부정리라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는 순간에 뭐랑 안 맞는다? 등기부랑 대장하고 안 맞겠지. 그러면 뭐 하라고? 등기 좋다. 이러면 끝난다. 이거 순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한번 다시 봅시다. 자, 머리 좀 그려봐요. 자, 시작. 동의승 하고 시작한다. 무슨 공고? 시행공고 하고 틀어줄 거니까 말뚝박을 해. 표지 설치. 그리고 끝날 때까지는 정지. 자, 그리고 측량 들어가. 그리고 지번별로 따져 금액이 다를 거니까. 그래서 틀어지면 어떻게 청산 절차 들어가고 그게 끝나면 무슨 공고하고 확정 공고하고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부 정리하고 등기수사가 등기 촉탁하시면 끝난다. 축척 변경.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 이제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저기 131페이지 가보세요. 131페이지. 131페이지, 131페이지. 거기 가보면 축척변경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잖아. 깡패. 자, 축척변경위원회 공부합시다. 하고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무조건 맞춰야 되잖아, 한 문제. 자, 축척변경위원회. 깡패 집단. 자, 축척변경위원회. 자, 축척변경위원회. 자, 구성. 자, 축척변경위원회는 5인에서 10인 이내로 구성돼요. 그런데 결국은 축척을 변경하면 제가 분쟁 발생이나 머릿속에 그게 떠올라야 되죠. 면적이 증감이 생길 거야. 분쟁이 발생될 거야. 그래서 그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축척변경위원회에 토지 소유자 몇 분의 몇? 2분의 1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이야. 몇 분의 몇? 2분의 1. 2분의 1. 5인에서 10인으로 구성하는데 2분의 1이 토지 소유자가 돼야 된다. 그 있잖아. 지금 131페이지에. 됐습니다. 자, 위원장은 누가 선임을 해? 지적 소관청이 지명하는 거고, 부위원장 없고, 자, 위원 봐보세요. 지적 소관청 위촉한데, 근데 임기가 없어. 임기가 없다고.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역위원회, 자, 위원들은 임기가 있거든? 그런데 축척변경호 위원은 임기가 없어. 왜 그럴까요? 응? 깡패 집단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깡패는 임기가 없나? 그렇죠? 자, 왜냐면 축척변경이 끝나면 끝나는 거지. 축척변경 끝나면 그만해야 되잖아. 축척변경 하는 동안만이니까, 야, 너 축척변경 2년 해라. 이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위원회 임기는 없다. 자,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자,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누가 될 거냐 이건데,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그 축척변경 시행자 안에 토지 소유자 중에서 누가요?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가 위원이 돼요.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예요. 지적에 관하여 전문 지식을 가진 자가 위원이 된다.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지. 이 지역에 살고. 이게 막 눈에 아는걸요? 지적에 관하여 전문 지식을 가진 자. 여러분 지적법 배웠잖아. 지적법에 안 배운 사람이 철수, 유도, 학교, 구화제, 공공체 알 수 있어? 몰라. 소지지, 지축 등 알아? 몰라. 여러분 이제 지적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위원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됐고. 자, 심의결사항인데 축척변경위원회가 하는 일이 있거든요. 축척변경위원회가 하는 일이 있는데, 자, 축척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을 얘들이 세워요. 아까 시행한다고 그랬잖아. 시행 공고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축척변경위원회가 한다. 자, 그리고 핵심이 뭐냐면 지번별 재무병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이거지. 이게 핵심 아니야 이게. 그러면 청산금 산정을 어디서 한다고요? 축척변경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청산금이 마음에 안 들면 이의 신청한다면서요? 자, 그래서 다시 청산금에 무슨 신청? 이의 신청에 들어오면 그것도 축변위에서 한다고. 축척변경위원회에서 다시요. 자, 그 밖에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부의한 사항 그랬거든. 자, 이것도 좀 심의 의결해 보거라. 그러면 축척변경위원회가 한다. 됐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축척변경위원회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시청 청소해 준대. 뭐 한다고? 시청 청소 한다니까. 자, 축척변경위원회가 하는 일 뭐라고? 시작. 시청 청소 한다고. 깨끗하게 하라 이거 깨끗하게. 자, 어떻게 시작? 시청 청소. 축척변경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시작. 시청 청소한다. 시청 청소한다. 시청 청소. 어디 있어? 어디? 응? 130. 사이가 134페이지 가보면 자, 축척변경위원회가 있고 이번에 기능이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잖아 거기. 자, 축척변경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라고? 시작. 시청 청소 깨끗이 하세요. 시청 청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시점 등소. 자, 이것들은 나중에 하도록. 자, 이번에는 자, 좀 전에 제가 다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게 한꺼번에 들어왔죠? 봐봐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오늘? 자, 토지 이동이 이건데 하고 사유가 발생되면 어떻게 시작? 신청, 직권, 사업자만 대위. 그리고 끝나면 공부정리. 됐습니다. 공부정리한 다음에 자, 등기 촉탁이 소유의 통지. 근데 공부정리하기 전에 뭐 하는 경우가 있어? 측량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공부정리했는데 그게 잘못됐어? 그럼 뭐라고? 정정. 이거예요. 다 끝나가지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정이 앞으로 해놨더라니까. 책을. 정정. 자,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 127페이지 해보세요. 흐름으로만 잡아봐. 맞아? 자, 토지 이동. 자, 토지 이동이 일어난 후에, 자, 공부정리 한다고 그랬습니다. 적어야 돼, 이제. 자, 공부정리한 후에 뭐 하고? 등기 촉탁하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공부정리 했는데, 자, 끝났어. 근데 잘못 정리가 됐어. 정정. 고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 공부정리. 자, 해봅시다. 자, 정정. 자, 그러면 정리부터 해볼까요? 일단 정리부터 해야 되겠지. 자, 토지 이동 등에 따른 정리. 이랬습니다. 그러면 토지 표시겠지? 지번 변경됐다, 공부를 복구했다, 신규 등록 전환했다. 이런 것들이죠. 자, 지금 이것들 합병, 지목 변경을 했다, 공부 정리 해야 돼. 해야 돼. 장부 정리라고. 됐습니다. 한다. 그런데 말이죠. 자, 소유자가 떴다. 소유자 정리는 다른 걸로 할 수가 없고 뭘로만 해야 돼? 와, 길다. 머리 아파 이러지 말고. 자, 소유자가 딱 뜨는 순간에 소유자 정리는 뭘로 하라고? 등기부 가지고 지금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세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필정, 완료통지서 쭉쭉쭉 이런 거 가지고 하래. 되셨습니까? 아니,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토지가 지금 소유자가 갑이라고 등기부에도 등기 기록도 돼 있고, 자, 대장도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하고 을하고 둘이 매매했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지. 그러면 등기부가 이제 누구로 바뀌었어? 을로. 근데 대장은 갑으로 돼 있잖아요. 일치, 불일치. 됐습니다. 토지 표시는 보시는 것처럼 토지 표시는 대장이 먼저 바뀌어.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에서 자, 등기소야 등기 촉탁하는 거고. 됐습니다. 다시 또 안 맞잖아. 그러면 등기소는 이제 뭘로 되는 걸 갑으로 되는 걸 누구로? 을로 이렇게 바꾸라고 알려준다고. 그걸 뭐라고 그래? 등기 완료 통지서. 이걸 보내준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받은 지적소관청 공무원은 이제 뭘로 되는 걸 갑을 뭘로? 을로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적으라고 정리. 됐습니다.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적고 싶어요. 정리하고 싶어요. 등기부가 도와낸다는 소리고 토지 이동 등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토지 표시가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된다. 이 소리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적어라. 정리해라. 자, 공부 정리. 자, 정리.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소유자에게 이제 알려줘야 되잖아. 통지. 그랬는데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이게 사람 잡는 말이 들 나왔는데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하는 말이 말이죠. 접수다. 자,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가 되고 자, 변경 등기가 필요치 않은 경우는 책에 다 있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 이랬단 말이에요. 순서가. 봐봐요. 정리, 촉탁, 통지잖아. 순서가요.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이 만약에 문제를 틀리게 내려고 작정하고 낸다면 여길 거예요. 무슨 소리가 되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갑이 100제곱미터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봐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만 하시면 돼. 그런데 얘가 이 토지를 분할 신청을 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자 어디에도 대장에도 100, 어디에도 등기 기록, 등기부에도 이렇게 100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얘가 분할 신청을 했다. 분할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누어졌다니까요. 50, 50으로. 그러면 대장은 이미 나누어졌잖아.
근데 어떻게? 등기부는 아직도 뭐로 돼 있어? 지금 배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분할 신청을 어디다 하겠어요? 지적 소관청에 하겠지. 그러면 지적 소관청은 등기부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등기소지. 등기소에다가 자 이게 분할됐으니까 자 등기부도 분필 등기하라고 여기다가 등기 촉탁인데 자 봐봐요. 그 말 들어봐요. 전화를 걸겠냐고. 촉탁이 전화 걸까요? 뭘 보낼까? 촉탁서를 이렇게 보내겠지. 그래서 자 등기 촉탁서가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걸 본 등기소 등기하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무슨 등기? 분필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를 했습니다. 봐봐요. 그러면 어떤 절차가 또 필요하냐면 니들이 요구한 대로 분필 등기를 했거든. 등기가 완료됐다. 했거든. 그래서 자 등기가 끝났거든. 됐다고 통지를 전화를 걸어주는 게 아니라 완료 통지서를 이렇게 다시 보내준다니까요. 그러면 이 완료 통지서가 지적소관청에 접수 이 말이에요. 얘들이 지적소관청이 보낸 건 촉탁서고 등기소에서 보낸 건 완료 통지서니까 이 완료 통지서가 어디에 지적소관청에 들어왔다 이래야 된다니까 접수라는 게 등기소 접수가 아니라 촉탁서를 보냈고 등기소가 분필 등기를 했다고 알려준다 완료 통지서 됐습니다. 그게 지적소관청에 들어온 날로부터 며칠 15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완벽하게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제가 읽으실 때 말씀드렸잖아요. 촉탁서 보내고 완료 통지서 보내고 우편물로 주고받으니까 날짜가 15일이라고. 자 그런데 지금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대. 변경 등기 안 해도 되는데 보낼 필요가 없대. 그러면 우편물로 주고할 시간을 빼야 되지. 그래서 7일 빼고 어떻게? 며칠만 한다? 7일. 숫자가 다르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자 이거 참고서 보시고 자 등기 촉탁 간단해. 등기 촉탁 언제 해요? 왜 합니까 지금? 잠깐만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순간에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순간에 뭐랑 안 맞아. 등기부랑 대장이 안 맞으니까 일치시키라고 촉탁이라고. 됐습니다. 흐름을 잡으라는 소리입니다.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출처 변경, 등록 말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한다. 하나 아는 게 뭐예요? 무슨 등록?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일치시키라는 촉탁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지. 무슨 등록 뭐가 없다?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이 없다. 무조건 암기하셔야 된다. 여기는 됐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드디어 정정. 자 127페이지 끝나갑니다. 자, 정정. 자 보세요. 정정. 자 토지 소유자 신청 그리고 어떻게 직권 정정인데 무조건 포인트가 뭐예요? 잘못 다르게 신청해서 공부 정리가 됐대. 그러니까 고치라고. 다시 지적 소관청이 어떻게 잘못 다르게 적었대. 직권으로 고치라고. 그러면 이걸 어거지로 봐보세요. 거기 127페이지에 보면 직권 정정 서유 그래가지고 기억부터 지가 있잖아. 이걸 뭔 수로 암기를 할 건데 지금. 그러니까 굳이 암기를 하고 싶다면 뭘 하면 돼? 시작. 잘못 다르게 고치라고. 소유자가 잘못 다르게 신청했다면 소유자 신청해서 고치면 되는 거고 정정. 지적소관청이 잘못 다르게 적었다면 직권으로 정정하시라고. 그러면 키워드가 뭐예요? 시작. 잘못 다르게. 다 잘못 다르게지. 잘못 다르게. 됐습니까? 자, 그 잘못 다르게부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